저 머릿속에서 제가 그린 그림을 아니어서. 네. 그럼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되나요? 카드가 처음에 그 컬러 테라피 카드였나요? 컬러 테라피 카드였고 두 번째가 초크 카드였는데 일단 제가 연애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음, 음, 뭐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 내지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의 개념을 일단 겪어본 적이 없고요. 소개팅을 나가면 어 비즈니스 미팅 같은 느낌으로 임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항상 등장하는 멘트가 근데 내가 걔한테 약간 이성적으로 느껴질까? 음. 라는 약간 의문. 왠진 모르겠으나 내가 이성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거라는 방어 기제 비슷한 게 돌아가는 느낌이. 저기 약간 처음 봤을 때 느낌은 항상 잘 모르겠다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모르겠다의 대상, 목적이 뭐예요? 뭘 모르겠다? 내 마음을 모르겠다? 그 사람이 내가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다? 내 감각을 모르겠다? 어떤 모르겠다예요? 내가 이 사람을 이성적으로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음,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게 진짜 모르겠다가 되려면 안다 모른다 OX의 느낌이라면 이다 그렇다 이 기준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런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아니면 음, 조심스럽다, 확신이 안 된다, 뭐 이런 쪽에 가까운 거지. 조심스럽다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안 될 이유를 먼저 찾는 것 같아요. 음. 그럼 이제 그 모르겠다가 모른다의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이 사람과 연애를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다라는 쪽에 가까운가요? 이 어, 사람과 안 될 이유를 찾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고민 자체가 난 연애를 안 하고 싶어. 그런 거면 사실 고민이 안 될 거란 말이죠. 네. 연애를 하고 싶은 어떤 욕구나 바람은 있는데 막상 어떤 이성을 만나게 되면은 내 안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밀어내는 태도나 마음이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되나요? 네. 처음엔 그게 그 사람이 상대방이 제 음, 이상형이 아니기 때문이야. 라고 음, 생각했거든요. 음. 근데 이상형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을 만났는데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오, 그럼 이상형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을 만났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어, 어떻게 알았냐? 그 친구를 식당에서 마주친 게 아니고 길에서 마주쳤는데 이렇게 빡 눈이 갔어요. 음, 제, 음, 젠가? 이랬는데 그 음,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약간 항상 이상형으로 뽑는 그 조건들에 굉장히 부합한 음, 사람이었죠. 그럼 내 안에 호감이라는 게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 호감이 어떤 선택이나 행동이나 어떤 충동이나 이런 걸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약간 불씨만 생겼다가 피 꺼지는 것 같은 음, 거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나 걔한테 그래도 호감이 있었나 봐. 라고 하게 되는. 아까 이상형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만나지 않았을 때 내가 바라고 있는 어떤 모양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느낌이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그것과 일치도가 높은 사람을 본 거야. 네, 그러면 사실은, 끌린다. 매력적이다. 이런 느낌이 있을 텐데, 그 감정이 행동으로 되려고 하다가 이제 불씨가 생기다 꺼진다고 했단 말이죠. 이제 표현은 꺼진다인데, 그럼 그 행동을 억제하는 다른 어떤 사고나 어떤 태도나 신념이나 이런 게 돌아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때요? 네. 가령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막 집안 형편이 너무 안 좋아. 아, 그래서 이런 내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약, 그 심리적 제약을 느끼잖아요. 상대가 어떤지 몰라도.
마치 네, 그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제약사항이나 이런 게 있는가. 그게 꼭 외적 제약 같은 어떤 경제적인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어떤 내 마음대로 무언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있어. 근데 주머니 사정이 없어. 그러면, 네. 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다이어트를 해야 돼. 그러면 먹고 싶지만, 참는 것처럼 어떤 음, 연애라는 측면에서 내 욕구와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긴 어떤 동인? 그런 게 있나? 아, 이성적인 감각이 드는 동시에 보장된 약간 안전한 사람이어야 한다. 음. 그러니까 매력 외에 다른 요소가 검증해야 되는 요소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외형으로 보거나 어떤 인상으로만은 파악하기 어렵다. 어렵고, 어려운데, 얘기하다 보면 느끼는 것 같은. 그러면 불씨가 살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는 거 아닌가요? 살기도 하고 꺼지기도 할 수 있죠.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사라져 본 적은 음, 그 그럼 이제 짝사랑 친구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네, 그 이성을 빼고 네. 그 별개로 놓고 그런 어떤 음, 보장된 안전한 사람이라는 범주 쪽이라고 하는 걸 뭐 남녀노소 상관없이 내가 그런 것들을 좀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나요? 보장된 안전한 관계. 네. 그럼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뭘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쌓아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본능적 선택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음, 처음 보고, 나 너랑 친해지고 싶어 해서 친해진 애들이 대다수예요. 내 욕구네요. 네. 그리고 친해지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네요. 네. 어, 그것도, 그러니까 욕구의 두 측면이라고는 봐도 돼요. 이건 이제 성과 상관없이 안전감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라는 네. 걸 느끼는 게 있고, 이쪽은 또 어떤 성적인 이성 간에게 느끼는 매력이라고 하는 요소를 갖췄다. 그럼 이게 단순히 어떤 진짜 확률적으로 이 교집합을 가진 사람이 드물다인 건지, 아니면 요걸 느낄 때 요게 작동하는 너랑 친해지고 싶어 약간 스스럼 없음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작동이 잘 안 되는 건지. 교집합이 좁은 건지 아니면 그냥 그게 작동을 안 하는 네. 건지. 약간 기능 고장에 가까운 것 같은, 네,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그 친해지고 싶어라는 그 감각이 되게 강렬하거든요. 걔랑 아무것도 안 해도 이렇게 알아채는 감각이란 음, 말이에요. 그냥 저 사람을 처음 딱 봤을 때. 음. 근데 그런 감각이 남녀 관계에서 기능해 본 적. 그 20살 때 짝사랑 제외하고는 없어요. 그럼 이제 이 그룹은 다 동성으로만 이루어져 있나?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일단은 성별로 남성인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이성으로서의 끌림은 없지만 네, 남사친 이런 거죠. 네네. 음, 그럼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이성으로서 매력을 느끼면 상대적으로 이것과는 별개의 뭐의 매력만 있어도 되는 건 아닌가? 꼭 이게 교집합으로 같이 있어야지만 이상형인가? 어때요? 음, 이게 내가 지금 느낄 때는 약간 심수 플러스 절친 느낌으로 느껴졌거든요. 네. 근데, 음, 되게 설레는 대상에서의 절친 개념은 진짜 친한 친구에서의 절친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약간 이성 간의 밀접한 관계는 틀어지면 나에게 위해가 될 수 있다는, 그쵸. 그럴 만한 그런 생각을 하기 쉽죠. 게다가 심숙인이잖아요. 어쨌든.
심수긴 하연님 내려갔어요 이었, 지금? 이었죠. 지금 내려갔을 거예요. 26위까지. 음. 그렇지만 여전히 무시할 수 없죠. 그런 정보들은. 네. 그래서 고려되는 거죠. 게다가 아주나 정의인에게 그런 뉴스들은 빡 와닿을 거란 말이죠. 학교 생활하면서 그 비장 오픈에 쎄한 포인트가 거르지 못한 쎄한 사람들을 아, 만나가지고 으흠. 얘가 나를 왜 이런 그게 생겨서 음, 하나 예를 들자면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던 학교 선배가 있어요. 학교 선배가 있고 그 사람의 그 단골 멘트는 우리 학번들은 이제 갓 성인이 되었고 나이 차이가 좀 나서 그냥 마냥 동생 같다를 입에 이렇게 달고 음,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결국 그분도 그 본인의 이상형이 확고한데 저랑 완전히 반대된 느낌의 이상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친하게 잘 지내다가 어느 날 제가 휴학하고 알바를 하면서 지내고 있을 때인데 저희 동네에 약속이 있다고 잠깐 뭐 얼굴을 보자 해서 나갔는데 그때 다른 동기도 불렀는데 걔가 못 나오는 상황이라 둘이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그냥 맥주 한두 잔 정도 마시고 그러고 노래방을 가자고 해서 그래? 이러고 노래방에 단 둘이 갔는데 갑자기 이제 문을 닫자마자 본인이 성욕이 많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어,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제가 한 대답은 사람이 성욕이 많을 수 있지. 라고 대답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끝날 때쯤에 또 똑같이 그 말을 하길래 또 똑같이 대답을 했어요. 사람이 성욕이 많을 수 있지. 그때까진 정말 아무 생각이 없다가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서야 눈치를 챈 거죠. 음, 대화를 하다가.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굳이 집까지 데려다 준다 해서 대충 이쯤에서 헤어지면 우리 집이 어딘지 판단할 수 없을 때쯤에 돌려보냈는데 돌려보내면서 약간 본인이 굉장히 절제력이 있는 남성이라서 약간 오늘 이렇게 건드리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네가 만약에 나를 건드렸으면 내가 경찰에 신고를 했겠지? 라고 하고 이제 집에 보내고 그 손절을 했는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갑작스러운 전개였거든요. 그쵸. 나에게 왜, 뭐? 이런 느낌이었죠. 처음에 본인의 성욕 얘기를 하시길래, 음, 성욕이 많군. 그렇군. 관계를 쌓아간다는 점에서 이제 이성이 되면은 육체와 성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 레벨에서는 되게 어떤 짐승에 가까운 욕구에 관련된 이런 얘기가 작용이 되죠. 근데 그거는 숨기기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지금 이제 쭉 들으면서 어, 아, 비장 오픈 이슈도 하나가 보였고요. 음, 그러니까 그 순간의 쎄함을 바로 느끼고 어떤 행동을 취한다기보다는 이렇군이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충분한 데이터 값이나 아니면 충분한 어떤 조언, 이해 이런 걸 직간접적으로 아는 게 하이님한테 먼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왜냐하면 어, 놀랬을 거라고요. 덤덤하지만 놀라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비장이 정의인 사람은 자기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감각이 항상 작동하기 때문에 어떤 상대를 대하더라도 빠른 판단을 한단 말이죠. 제가 저번에 그저께 고현님 차를 타고 수원역으로 가는데 차를 얻어 탔단 말이에요. 근데 비장 권위 프로젝터의 의사결정 방법을 차 뒷자리에 타면서 아주 그냥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음,
좌회전을 할 때 보통 저는 차선 사이드 미러를 보고 깜빡이를 켜고 한 2, 3회 켜지면 천천히 들어가거든요. 충분히 안전한지를 확인하고. 물론 제가 운전하는 곳이 대전이라도 그렇거든요. 수도권이나 부산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깜빡이를 차라리 오른쪽을 켜고 왼쪽으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정도 비었고 천골도 비었고 비장만 정의돼 있어서 비장의 의사결정 중심인 사람을 봤는데 아니 나는 베테랑 택시기사 아저씨 뒤에 택시 탄 줄 알았어요. 사이드 미러를 보는 것과 깜빡이를 켜는 것과 핸들을 트는 걸 동시에 하시더라고요. 오, 딱. 그리고 이렇게 바꾸지 않고 이렇게 바꿔요. 음. 그래서 오히려 안전해요. 어, 예상과 정반대의 운전 스타일이시네요. 맨 앞은 아니고 중간에 어중간한 그 지점에서 비상 깜빡이 켜고 살짝 이렇게 들어가려고 기다리시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저는 이제 관략근에 힘을 주면서 굉장히 긴장 모드가 확 올라갔거든요. 욕먹을지도 모른다. 그럼 생공님은 그거 볼 때 어떤 생각하세요? 그 짤 있잖아요. 이렇게 운전 끼어드는 차선 쪽에 내리고 조수석에서 이렇게 하는 거. 저 그 생각했어요. 나 지금 창문 내리고 이거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뒤에 그 오는 차선의 차들이 빵빵거리지 않고 옆으로 피해가는 거예요. 근데 음. 거리가 애매한 그 지점이어서 딱 적절한 그 지점을 비장 권위는 알고 있다라는 거하고 음. 또 하나는 얘가 빵 거리가 안 비켜주잖아요. 비켜줄 놈과 안 비켜줄 놈을 구분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비켜줄 놈과 안 비켜줄 놈을 비장 정의들은 구분해요. 아, 이 충격. 새끼가 왜 나를 불러낼 때 이 새끼 좀 쎄한데의 느낌이 비장정의들은 있을 수 있어요. 오. 근데 그렇지 않다면 비장 오픈이라면 경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이 경험은 어떤 경험이냐면 내가 나를 소중히 대해주는 사람이 어떤 느낌인지, 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와. 어떤 말과 태도가 나를 기만하는 언어인지, 이런 기만적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들을 비장, 미정, 오픈 같은 경우에는 잘 구분할 수도 있는 거죠. 음. 오, 저 실제로 인간관계에서 제가 의의라고 생각하는 게 긍정적으로는 누군가 나를 보살펴주는 포지션이 많고요. 부정적으로는 나를 무시하는 포지션이 많은데, 많다기보다 있는데, 그걸 구분을 잘 못해요. 음, 그냥, 챙겨주는군, 다들. 음. 저는 어릴 때 이제 엄마로부터 비난과 폭력이나 이런 걸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굉장히 직설적으로 비난해요. 비꼬지 않아. 음. 음, 비꼬지 않아. 그래서 메시지가 다이렉트로 와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가서 뭐에 어려움을 겪었냐면요. 소위 노는 애들, 일진 같은 애들이 하는 비꼬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장이 정이냐 미정이냐랑은 상관이 없는 측면이기도 해요. 근데 비장이 미정이거나 오픈인 경우에는 어떤 게 가능하냐면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판단을 전제로 환경을 판단한 상태로 그 위에 어떤 프로세스가 돌아간다. 그랬을 때 나를 기만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을 구분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기만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 또는 기만 전술을 잘 이해해도 좋고요. 친구들의 무리가 되게 여러 무리가 있거든요. 이 무리의 A 무리에서 일어난 일을 B에 얘기하면 B 애들이 A를 손절하라고 그래요. 음, 그리고 B 애들의 얘기를 C 애들한테 얘기하면 B를 손절하라 그래요. 그리고 C 얘기를 A 애들한테 얘기하면 A들이 C를 손절하라 그래요. 근데 저한테는 A, B, C가 하는 짓이 다 똑같이 느껴지거든요. 음, 그래서 요즘 인간관계를 완전히 리셋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근데
다 괜찮은 애들인데 쟤네는 왜 다 내 친구들을 손절하라 그러지? 같은. 요거 하연님 중학교 때 얘기하고 되게 오버랩되네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오버랩. 다른 사람의 뭔가를 보고 쟤 지금 별로인 면이 있어라고 얘기할 때 나는 괜찮다라고 여기는 아, 그 패턴이 지점에서. 나온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선배 같은 경우에서도 어떤 포인트를 찾을 때 사람들은 저건 좀 아닌데? 라고 했을 때 내 기호 같은 거거든요. 그건 내 기준, 오, 내 감각. 맞아요. 실제로 그 당시에 친하게 지내던 동기들은 그 사람과 이미 다 손절한 상태였어요. 요거예요. 요거 똑밤님하고 똑같아. 똑밤님이 음식에 대해서 그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하연님은 이게 이제 본인의 원래 감각인지 아니면 학습이 안 된 건지 뭐로 인해서 어떤 감각이 뒤로 간 건지 이건 모르지만 누군가는 쎄하다고 여기는 무언가를 이렇게 못 보는 맹점이 있지 않냐. 어, 네. 뭐, 분명히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방금 같은 경우 듣는단 말이죠. 그 중학교 때 친구들에 대해서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들은 것이 그런가? 라고 확인으로 가지 않는가? 내가 걔네와 끝내고 싶지 않으니까. 음. 그래서 그것도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생겨서 가까워지면 난 또 맹인처럼 못 볼 게 뻔하니까 그 전에 약간 검증을 음. 해야겠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생태계 같은 곳에서 이 여러 가지 탐지견 친구들을 두는 건 어때요? 탐지견 그러니까 친구들. 이 안에서 무언가에 대해서 감각을 듣고 자기 감각대로 얘기해 주는 사람이 킁킁대고 이렇게 알려주면 난 그걸 수용할 수 있을까? 수용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대체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견해를 얘기하지 자기 감각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런 감각 네. 훈련을 많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그런 경우에는 하연님은 견해로 듣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라고 해서 내 하고 싶음이 우위로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되게 그래요. 음. 이건 약간 3420적 측면도 있다고 봐요. 음. 근데 지금 반복되는 패턴에서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특성 때문에 더 하고 싶음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경고 사인을 그냥 견해 중에 하나로 듣지 않나? 약간, 근데 네가 모르는 음. 면도 있어. 같은. 그쵸. 이제 이건 비장 오픈으로 학습이 필요한 영역이라. 그렇게 했을 때 내 비장은 꺼져 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들리는 위험 신호가 안 들려서 스킵될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은 나한테는 안 들렸지만 삐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거다. 근데 네, 나한테는 그게 그냥 견해로 들렸다. 뭐 들려. 똑밤님은 그게 자기 몸 돌보기 쪽에서 나타나는데 하연님은 그게 관계 부분에서 나타나면서 어떤 일종의 나는 이런 걸 잘 구분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귀머거리가 될 수 있는데 그게 특성일 수도 있거든요. 귀머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그 뭔가가 지금 무언가 이렇게 나 이렇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이성 교제를 하고 싶다 그렇게 한다 쪽으로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음, 확실히 뭔가 막힌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욕구와 불신 그러니까 자기 불신 사이에 뭔가가 있지 않나? 상대에 대한 불신도 있겠지만, 스스로에 대한 불신도 있고, 약간 일종의 보통은 친구들을 두면 질투 내지는 시어머니가 되거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저는 해보고 싶은 게 생태계 같은 경우가 있으면 일종의 배심원 같은 걸 두면 어떨까? 오, 배심원. 그래서 각자 그냥 자기 편견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감각에 따라서 판단되는 것들을 들려주고 그걸 수용하는 건 하연님이
하는 것. 오, 그 연습도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게 하연님한테 3740 채널로서의 안전 확보라는 점에서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문득 그 CP 한 거랑 연관지어서 또 떠오르는 게 내가 현재의 외관으로 이성적 어필이 될 리 없다라는 믿음 같은 음, 것도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근거는? 근거는 음, 외모에 대한 평가를 많이 받아왔는데 음, 그것이 긍정적인 적이 별로 없어요. 외모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건, 네. 객관적인 어떤 상품에 대한 품질 평가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그리고 호불호잖아. 우리 네. 둘째는 엄마한테 아직도 묻거든요. 왜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했어? 거기에는 외모에 대한 평가도 포함돼요. 왜냐면 어, 걔가 생각하는 괜찮은 남자는 저희 대척점이 있거든요. 아, 근데 와이프는 곰돌이상을 좋아해요. 말라깽이를 매우 싫어하고요. 오. 다행인 거지. 저는 제 신체가 어떻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 같고, 어릴 음, 때는 제 스스로 생각하는. 일단 엄마한테 주입당한 게 크고요. 그치. 너는 그렇지, 그렇지. 네, 그게 굉장히 크고, 그리고 약간 주변에 항상 비교군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나 뭐 이런 분들도 되게 입을 많이 대는 환경이었고, 그래서 저는 제가 기억하는 최초의 신체에 대한 평가가 4살 때부터거든요. 그리고 그 거에 대한 프레임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제 어깨가 넓다는 거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어깨가 넓다. 음, 애가 키는 작고 말랐는데 왜 이렇게 어깨가 떡 벌어졌냐? 부터 시작해서. 음, 근데 어깨가 넓다 해도 그 당시에 내가 어깨가 넓다를 체감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냥 어른들이 하는 말이라서 듣고 넘기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학생이 되면서 알게 된 거예요. 나의 블라우스 사이즈가 다른 친구들보다 크고, 음, 그리고 중학생쯤 되면서 이제 남자애들이 2차 성징이 덜 왔기 때문에 덩치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약간 어깨가 벌어졌다의 기준을 저로 삼기 시작한 거예요. 막 와가지고 등대 보고 가고. 그래서 중학생 때 별명이 뭐 어깨 아니면 역삼이 몸이 역삼각형이라서. 근데 이제 그 프레임에 더해서 이제 점점 몸이 성인이랑 비슷해지니까 그때쯤 되면 그때부터 엄마가 이런저런 얘기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너는 허벅지가 왜 그렇게 짧냐, 뭐 등에 살이 왜 음, 이렇게 붙었냐, 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이제 초중고를 같이 나온 방과 후에 학원을 항상 같이 다니고 엄마들끼리도 친하고 항상 이렇게 하는 친구가 저랑 외모와 체형이 굉장히 다른 스타일이었어요. 그렇게 둘이 다니면 이제 친구에 대한 칭찬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이제 전 병풍처럼 옆에 서 있고. 그러면서, 나는 못생겼나 보군. 이런, 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친구나 이렇게 해서, 그 기억도 있어요. 고3 이제 수능이 끝나고 옷을 사러 갔는데 그 친구는 이제 좀 상체가 왜소한 편이라서 막 이런저런 옷을 입어보는데 옷가게에서 저한테 맞는 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가게에서. 하나도 없어서 그냥 안 고르고 서 있었어. 안 음, 고르게 서 있으니까 왜 안 입어보네요? 왜 가서 안 고르네요? 음. 어차피 골라봐야 입을 수가 없는 옷을 왜 고르냐 했던 기억이 났네요.
타이 그리고,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친구 따라서 태국 음식점에 갔는데 이런저런 메뉴를 다 시켜 먹어봐도 내 입맛에 맞는 메뉴가 없다. 라는 것에 자괴감을 느끼나요? 아니요. 음. 내 입맛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옷을 입으면서 저 촌조가리가 내 몸에 맞지 않다고 왜 우리는 그런 감각을 느낄까요? 음, 왜 음식에 대한 취향은 스스로 또는 모두에게 존중해주면서 체형에 관해서는 어떤 기준점을 두려고 할까요? 또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또 납득되어 버릴까요? 비장도 오픈이면서 내 어, 몸뚱이가 내 몸뚱이라는 느낌을 늘 갖고 사는 사람도 아니잖아. 네. 내일 당장 슬라임이 되면 그때 뭐 다이어트 안 해도 된다 아싸 뭐 이런다며. 네, 맞아요. 비장 정인들은 슬라임이라니 받아들일 수 없어거든요. 내 몸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연님의 그 얘기는 엄마나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받아들인 거지 진짜 자기 감각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음, 네, 약간 입력값에 가까운 느낌. 음. 그러면 그때 되게 좋은 건 뭐냐면요. 오픈센터의 좋은 점 하나 알려드릴까요? 없, 개무시하고 없다 치고 살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되게 강력한데 그게 뭐냐면 이제 아즈나 오픈이잖아요. 그래 뭐 니들이 강점이나 휴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알겠어. 그래서 뭐 그냥 음, 이거라고 치고 난 이렇게 해석할래.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새롭다고요. 기존에 갇힌 틀을 벗어났다고. 음, 근데 내가 나는 코치 갤럽 인증밖에 없고 코치 인증도 없고 그렇다고 뭐 석박사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쭉을 해가지고 뭔가 이런 게 전 이런 걸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이러면은 매력이 느껴지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요. 오픈센터의 진짜 힘은요, 얽매이지 않음에 있다는 거예요. 음, 놀랍게도 하연님한테 우리가 느끼는 느낌은요, 되게, 되게 당당하다예요. 놀라움. 본인지만 모르지.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로 되게 당당하게 다니고 존재감 테마도 높아갖고 그게 확 느껴지고 근데 사람들 저 얘기하잖아. 근데 지만 몰라. 그거를 거울 치료를 해드리면요. 제가 블로그에 무슨 글을 쓸 때 전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난 지금 뭔 소리를 짓거리는 거니? 어, 근데 사람들은 또 뭔가 새로운 글이 올라왔어. 그리고 근데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 그럼 뭔 개소리를 써놨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중요한 말인데 나 잘 모르겠다. 다음에 또 와서 읽어야지. 그리고 되게 알듯말듯한데 또 모르겠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게 그 얘기구나 라고 할 때 뭔가를 느끼지. 이 새끼 또 뭐 못 알아들을 개소리 맨날 하고 앉았어 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근데 내가 느끼는 자기 인식은 아주나 오픈으로서의 내 감각은 정의된 감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뭘 한다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방언 떠들듯이 글을 쓰는 느낌으로 쓰는 느낌이라니까요. 당사자는. 음, 그럼 뭐가 필요하게 해요? 게다가 둘 다, 하야님이나 저나 대중 네. 채널 없잖아. 그러니까 다른 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몰라. 어, 네. 느껴지지는 않죠. 음. 그럼 뭐예요? 피드백을 통해서 학습해야죠. 저 봐봐, 댓글에 올라온 거. 이런 거를 자주 접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음, 그냥 그런갑다. 그렇다고 그런가 보다. 하니까 어, 음, 그걸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듣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 한동안 코칭 끝날 때 피드백을 두 종류로 받았거든요. 오늘 어떠셨냐? 그 사람의 피드백, 그리고 나를 위한 피드백. 오늘 어땠는지 나의 개쩌는 모먼트를 최대한 알려달라. 네. 많이 알려달라. 그럼 신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저는 되게 신기한 학습이었거든요. 내가 이런 점에서 개쩌는 거구나.
음. 거를 아즈나의 샤워를 했다고요. 그러고 음. 나서부터는 그런갑다가 되는 거죠. 난 그래는 아니지만 그게 뭔지 네. 모르지만 그런 태도를 익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연님한테는 사실 나는 내 몸이 뭐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만족스럽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너무 그런 것도 아닌 그냥 내 몸이지 뭐 그냥 뭐 이런 느낌 렌트카 느낌으로 이렇게 살 거란 말이죠. 그렇지 네. 않아요? 네. 그쵸. 음. 근데 엄마는 음 엄마는 엄마 기준으로 딸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나한테는 난 그래 같이 오픈으로 이렇게 가까운 사람 위해서 훅 들어오기 쉽다는 거죠. 네, 맞아요. 게다가 마침 또 감정 비장정이셔서. 게다가 감정 에고 이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까운 사람들의 감정적인데 비난하는 말 같은 거는 나한테 데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음. 이 3740 채널이 있는 사람은 딴 사람 말 사실 별로 안 들어요. 근데 내 부족원의 얘기는 되게 훅 들어오거든요. 음. 맞아요. 밖에서 얘기하는 거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럼 부족원의 얘기라고 다 들을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음. 오. 그죠? 맞아요. 지원님. 다른 부족원이 생기면요. 그 부족원의 말을 들어요. 네, 약간 부족원이 해주는 말은 나를 위한 말. 기본 스탠스가 있어서. 음. 그래서 좋은 언니들을 둔다 그러면 어때요? 그리고 그 말을 따라 본다. 그리고 세상이 돌려주는 결과를 확인한다. 우리는 뭐 정필요하면 야 생년월일 내놔. 강점 검사 해봐. 뭐 음. 붙어있어 안 보고도 파악할 수 있는 거 많거든요. 네. 음. 너무 좋은데요? 음. 저런 지원 체계가 있다면 하연님은 훨씬 편안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으로 사람들 이성을 만나러 갈 수 있지 않을까? 제 기준 일관적인 스탠스의 피드백이 필요했어요. 연애 상담을 해요. 나 연애하고 싶은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음. 그래서 음.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찾아봐 줄게. 뭐 그 이상형을 얘기해봐. 이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 낮추고 낮추고 낮춰서 키가 뭐 한 175 이상은 됐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 막 이렇게 열심히 듣고 그 다음 친구가 바로 내 사촌이 있는데 키가 171인데 애가 진짜 괜찮아. 음. 어때? 진짜 괜찮아. 근데 이미 한 두 번 거절했거든요. 심지어 만나기도 했어. 만나기도 했고 그 사촌도 막 저희 집까지 따라오려고 해서 떼는데 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그게 쌓이니까 음, 내 편이 아닌가? 내 음. 말이 별로 안 중요한가? 아니면 내가 말하는 게 너무 허황되나? 내 분수에 안 맞나? 이런 생각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음. 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다른 분야들에 대해서는 되게 좀 사람들이 수준이 높아졌는데 여전히 왜 이성으로 가면 되게 욕구 수준의 낮은 동물적 수준으로 무언가 서로를 판단할까? 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키가 얼마다. 그래서 뭐, 음, 그게 뭐, 그게 뭘 말해주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아는데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죠. 그 사람을 아는 데는 하등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삶의 모든 면에서 더 나은 수준으로 계속 자란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방금 이 얘기 전체에서 제가 이 미팅을 시작할 때 긴장감이 올라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어떤 연애, 이성 관계는 마치 독립구역처럼 취급하는 사회적, 문화적 압력이 있다는 걸 좀 느꼈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엄청난 스펙트럼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도 분명한 표지가 있기 때문에 염색체 차이. 음.
표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구분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스펙트럼으로 놓고 치자면은 되게 여성에 가깝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를 봤을 때 사실 거의 언니에 가깝지 않나요? 언니. 음. 그쵸. 애견남 쪽에 가깝단 말이에요, 저는. 오, 그리고 난 그게 편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남성 사회에서 소통이 안 되는 게 되게 고민거리였어요. 여성 그룹 안에서 하는 얘기가 이해가 너무 잘 돼. 남성향의 추구와 고민에는 나는 흥미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럼 이제 이 스펙트럼 안에서 나를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이걸 성구분으로 딱 나눠버리면 사실은 이 안에 굉장히 다양한 그룹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이제 연애 문제가 되어버리면 남자는 여자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음, 그리고 모두 그런 어떤 존재하지 않는 어떤 이것도 상인 거야. 이거를 염두에 두고 근데 그 상조차도 다 달라. 그쵸? 음. 그리고 그래야 한다가 있고 엄마도 딸에게 여자라면 이라고 하고 엄마가 갖고 있는 상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죠. 음, 근데 만약에 이게 딱 해가지고 갑자기 염색체가 싹 바뀌었어. 성전환 수술이 아니라 그냥 DNA 레벨에서 남자로 싹 바뀌었어, 갑자기. 그러면은 다른 남성성을 가지고 살라고 요구할 거냐고. 음. 이제 어제까지 여자로서의 기준을 막 얘기하다가 아, 딱 해서 남자로 바뀌었어. 그럼 네. 남자로서의 기준을 요구할 거냐고. 오,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제까지 얘기했던 여자로서의 기준도 임의의 기준 아니냐. 그게 사회 전체에 되게 많다는 거죠. 그게 남녀 음, 불문하고. 저는 와이프 만날 때 만나기 전에 그 대안학교에 갈 때 결혼 생각을 포기하고 갔거든요. 나는 그냥 오, 애들이나 돌보면서 평생 살랜다. 학생들이나 돌보면서. 그러고 그 다음 해 결혼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 생각을 했어요. 포기해야 되는 거였나? 그리고 와이프랑 결혼할 때 이 기준이 저한테는 되게 어떤 그 이성 간의 매력과 끌림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신념 같은 거였거든요. 그게 약간 어떤 느낌이 가깝냐면, 아, 이거다. 같은 어떤 기준 같은 거죠. 그럼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을 만났으니까 만사형통이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싸우지도 않고 정말 해피하게 잘 사느냐? 아니요, 저희도 싸우고 그러거든요. 음, 조금 그걸 좀 벗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틀 자체를. 남자를 사귄다. 이성교제를 한다. 음, 왜냐하면 지금 얘기 전체에서 남자, 여자라고 하는 틀 자체가 되게 좀 강력한 우리가 좀 이상하지 않아? 라고 하는 사회적인 압력하고 되게 유사하다고, 압력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남자를 만나는데 라는 말에는 어마어마한 많은 수의 무엇이 있다는 거죠. 이 남자라는 단어 안에는. 그 지칭하는 단어가 말하는 게. 왜냐면 굉장히 폭넓게 그 인구의 절반을 지칭한 단어이기 때문에. 경상도 남자는 모두 무뚝뚝했나요? 아니요? 서울 남자는 모두 사근사근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경상도 남자라는 키워드는 무뚝뚝함이라는 의미를 잠재적으로 담고 있지만 그 무뚝뚝한 남자라고 하는 이미지의 어떤 표현 값이지 실제 정확하게 지칭하는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키도 막 약간 다른 지칭하는 뭔가가 있을 수 있다, 아, 이런. 물론 최소한 자기의 이상적인 어떤 이상형이나 이런 게 끌림이 있단 말이에요. 신체적인 것도 분명히 작동을 하니까. 어, 그게 영 아니다 싶으면 힘들지.
아, 그리고 저주. 그게 굉장히 끌린다는 그것도 엄청난 메리트예요. 음, 할아버지가 75세가 됐는데 중매 결혼했는데 로또 맞아가지고 행복한 그 할머니의 얼굴 봐봐요. 아직도 보면서 웃고 있단 말이야. 그럼 외모의 중요도를 두고 있는 사람은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둘째 대놓고 얼빠란 말이에요. 음, 얘는 얼굴 뜯어먹고 살면 행복하겠지, 인생이. 오, 그럼 이제 이때는 나는 어떠냐는 거야, 나. 내가 어떠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여기서. 거기서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상형으로 생각했던 여성상이 키가 큰 것, 네. 그다음에 어, 지적인 수준이 높아서 토론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거였거든요. 음, 네, 그래서 반대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족되지 않아요. 근데 배우자의 이상형이라는 것이 반드시 충족해야 되는 모든 요소를 갖고 있지 않거든. 우리는 결혼이라고 하는 이 배우자에게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 채워주길 바라는 어떤 전제? 이런 게 있지 않냐는 거예요. 지적인 토론을 하고 싶으면요, 독서 모임을 가면 돼요. 음. 오, 약간 지센터 오픈의 자기 혐오에서 오는 음, 이상형도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음. 막 자기 중심이 잡혀 있고, 막 의견이 확고하고, 막 인생에 대한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고, 막. 그러니까요. 그게, 요렇게 물어보면 되겠다. 중요하냐, 획득하고 싶냐? 중요하냐, 획득하고 싶냐. 중요하면요, 내 기준이 있어요. 근데 획득하고 싶으면요, 뭐뭐를 가진 나를 떠올리고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그 이유나 기준이 자기 안에 없어요. 네, 그냥 그러면 좋으니까 정도에 가깝다고, 얕다고요. 그쵸. 나한테 그러면 중요한 일은요, 설명을 요구하면 되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는 그거는 약간 획득 욕구에 가까운 거라고 봐도 되나요? 저 같은 경우 키 큰 여자랑 결혼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누가 묻는다면 왜 그래야 되냐고 물으면 이유를 되기 어려워요. 이유를 대더라도 뭐 말도 안 되는 그 뻔한 이유 있잖아요. 뭐 DNA, 자손의 어쩌고 진짜 근데 내 욕구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 욕구가 진짜 그게 중요하다고 여기면 그거에 대해서 확고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난 내 음, 아이들의 키가 컸으면 좋겠어. 음, 이런 건 되게 중요한 기준이면 나한테는 그건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건 타협하지 않아도 돼요. 오. 키를 타협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음, 들었어요. 아까 얘기한 뭐 비전, 뭐 의견, 중심 이런 거는 나한테 중요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좀 받아들인 거냐. 네. 그런 거에 가까운. 음. 저 같은 경우는 애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음, 안 중요해요. 애교. 그러니까 오히려 그 왜 애교 많은 여성이 가지고 있는 까탈스러움 있잖아. 오빠 여기 좀 앉아봐. 아, 이, 저만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 이건 네 일, 이건 내일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자. 이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자. 오케이 알았어. 이게 훨씬 전 편하거든요. 애초에 내가 세심한 사람이 아니야. 네. 근데 세심한 걸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일방적으로 세심한 것만 받기가 가능할까? 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그쵸. 제가 그 수준에 도달 못하면은, 서로 피곤할 거란 말이죠. 네. 장기적으로. 근데 나는 별로 세심하게 하지 않아. 근데 상대도 그거 세심한 거에 대해서 별로 괜찮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막 노력한다고 특별히 나아지지도 않고 난 또 세심하게 신경 쓰는 거 굉장히 귀찮아해. 라고 한다면 사실 그 요소 자체는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혼수 구매하는 거랑 비슷한 요소예요. 그런 요소들은 보면. 둘 음, 다 만약에 게임 같은 거 안 좋아해. 그런데 요새 야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 같은 거를 신혼부부가 구입해서 같이 하면 좋대라고 말을 들어서 산들 당근행이죠.
그렇죠. 지원님 얘기한 대로 내 덜렁거림을 지적하지 않는 사람이 중요하고 피곤해하지도 않아야 한다라는 저 기준은 장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데 내가 중요하게 보는 나의 특성이고 나는 저런 내가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여자는 무릇 와이프는 내가 만나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야 한다이고 거기에 내가 진심으로 내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속이면서 그렇게 만나면 이제 불행이 시작된다는 거죠. 아, 그쵸. 만약에 음, 저걸 잘못 꼬아서 나는 꼼꼼하고 세심한 사람이 좋아. 내가 그러지 못하니까가 되면 음. 이제 불행의 씨앗이 그렇죠. 되는군요. 꼼꼼하고 세심한 알프레드를 고용해야 되는 거지. 남편이 돼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음, 그쵸. 그러네요. 음, 그렇게 생각했을 때 방향성이 명확하고 본인 기준이 되게 확고한 사람은 저를 되게 구속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 어우, 갑자기 안 만나고 싶어졌어요. 음. 그러니까 연애 문제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연애를 하란 얘기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닌데 마치 어떤 별개의 무언가처럼 따지지 말고 여전히 동일하게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난 이걸 원하는가? 어떤 사람을 바라는가를 분명히 익히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관계 문제니까 그런 말이 통할 만한 사람 음흠. 같은 눈높이, 같은 층.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뷰를 보고 얘기했는데 저 숲 너머에 있는 저 꽃밭이 참 예쁘지 않아요? 근데 뷰가 낮으면은 네? 뭐요?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 일이 관계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 같은 평수, 같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하. 평수 같고 내부 구조 같고 그러니까 같은 뷰를 보고 있다고 착각하거든. 음, 그래서 알아둬야 되는 건 그러니까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결혼을 우리가 잘 관찰할 수 있잖아요. 자주 정보가 있어서. 그래서 네,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그런 조건이나 상황을 따지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과 어떻게 살면 좋은가들에 대한 걸 되게 많이 본단 말이죠. 네. 음. 그런 케이스들은 대체 보면 부부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뷰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뷰가 상당히 비슷한 커플들이 개그맨들의 커플인 것 같아요. 유난히 막 무명일 때 뭐 아무것도 없는 나를 보고 음, 뭐 와이프가 결혼을 했다. 음. 그것도 그렇지만 개그맨들이 좋다고 멘탈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회복 탄력성이 높은 직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실제 심리 검사를 해보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직군 중에 하나가 개그맨들이에요. 남녀 음, 불문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어, 남을 웃기기 위해서 내가 망가지는데 내 자존심이 오히려 올라가. 내가 망가졌는데 상대방이 안 웃으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웃겼고 내가 망가졌는데 웃었어. 그럼 진짜 뿌듯하고 행복한 거죠. 이 멘탈 구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우습게 여기는 뭐 그건 아니지만 웃기게 보는 것에 관해서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근데 네, 우리는 대체 자존감의 스크래치가 언제 나냐면 내가 무시당했다거나 우습게 보였다거나 어떻게 보이는가를 신경 쓴단 말이죠. 네. 근데 개그맨들이 하는 거는 그쵸, 맞아요. 개그맨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반응 없는 거예요. 내가 못 음, 웃겼다. 그럴 때 이렇게 자괴감이 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 시각을 좀 보자는 거죠. 우리는 음, 보통 나를 어떻게 처음 봤을 때의 인상으로 좋게 보느냐라고 하는 게 나를 좋게 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옥동자. 저기 있잖아요. 웃수저들. 네, 피지컬로 웃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런 사람들이 딱 나타나기만 해도 웃기는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위축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멘탈이어야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일단은 층고가 높은 데 산다. 층고가 높은 데 산다. 음. 음. 그리고 하연님의 경우에는 비장 오픈 때문에 게다가 신체적으로 여성의 몸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 그냥 이 로봇으로서의 모델명이 아니라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호르몬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사랑받는 것 자체에 관심이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내 삶에서의 방향성이 나는 사랑받을 만한가라는 질문이 항상 떠돌아다니기 쉬운 거죠. 음. 음.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엄마가 신체에 관해서 이러이러하면 사랑받지 못한다. 그리고 주변에서 어떤 친구나 다른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놀릴 때 내가 비장이 정이고 게이트가 많으면 뭐 어쩌라고 시바라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음. 네. 근데 내가 비장이 오픈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음. 난 이래서 사랑받지 못하나? 같은 의문을 갖기 되게 좋은 취약점이 생긴다는 그러니까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요? 라고 하는 게 여성들이 가는 공통 질문이래요. 근데 그런 그 공통 질문에 관한 좋은 응답과 안 좋은 응답을 받느냐에 따라 자기 가치감들이 되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취약성이 오픈이나 미정센터로 들어오기 좋다는 거지. 음. 그렇게 놓고 보자면 하연님한테는 G센터보다는 B장 쪽으로 들어오기 좋지 않냐. 그러니까 내 삶을 사는 방식에 대해서는 G센터로 방황하고 네. 네. 내 연애라든지 내 몸을 가지고 사는 방식에 대해서는 B장으로 혼란스러워하지 않냐. 음. 네, 딱 그런 느낌이네요. 음, 한동안 하고 다녔던 옷차림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이 떠오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입는 샤랄라한 옷을 입었을 때 별로인 것 같다. 그리고 별로인 것 같다는 피드백을 받아들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시커멓죽죽하고 새까맣게 해서 돌아다니고, 그리고 화장도 좀 되게 이렇게 빡빡 이렇게 하고 하면 애초에 차림 자체가 세니까 다른 사람들이 세게 보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스스로 좀 부여한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그 생공님 보내주신 그 화장 빡빡 이 음, 유리 음, 음. 멘탈 약간 그 짤이 떠오르는. 그때 음. 내가 만족스러웠냐, 즐거웠냐, 이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어때요? 그런 내가 즐거웠냐. 아, 물론 좋아서 한 음, 착장들도 있지만 약간 그렇게 보이기 위함에 치중되어 있을 때도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아무도 나를 이게, 무시하지 못해. 약간 이게 이런. 남녀 관계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왜 이렇게 인간관계나 자기 성장에 있어서 내 태도가 어떠냐, 삶을 대하는 게 어떠냐에 따라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잖아요. 남녀 관계도 똑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음.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잘 살아가는 태도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파괴적인 태도로 남녀 관계를 대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음. 창조적인 태도로 대하는 사람들이 아까 얘기하는 층수가 높은 주민들을 만나게 되지 않나? 내가 층수가 올라가면 그래서 같은 뷰를 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음. 그러게 저는 그 충수를 되게 1차원적인 음, 요소로 제가 가지고 있는 약간 다크한 세계관으로 음, 반영해서 층수를 나눠서 그렇게 생각했던 그렇죠. 것 뭐뭐 하지 같아요. 못하면 사랑받지 못한다. 그럼 사랑받기 위해서 뭐뭐 한다. 이건 종속이거든요. 음. 저랑 오픈 모임을 했는데, 생공님 키가 너무 작으시네요. 실망입니다. 이제 코칭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매력을 가진 사람인가? 나의 어떤 매력 포인트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왜 이성에는 적용할 수 없지? 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결혼할 때 보면은 강점 테마가 반대인데 싸우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반대인데 잘 사는 케이스가 있고 반대인데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커플 어. 코칭을 하다 보면 반대인데 잘 사는 경우에는요. 기능적으로 서로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결혼하지 않았어요. 싸우는 경우에는 기능적으로 서로 유리함을 매력으로 여겨서 결혼을 음. 하면 결혼 뒤에는 그 기능을 서로 충실하게 그렇게 잘 사용하지 않거든요. 아하. 연애할 때랑 달라지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음. 이제 불만족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해주지 않느냐? 음. 아까 얘기했죠. 알프레드를 고용해야 될 일이라고. 아하. 왜 거기서는 독립적인 룰이 존재해야 되냐는 거지. 음. 그러게요. 물론 그렇게 진, 했을 때 훨씬 더 잘 살고 그게 낫다라고 하면은 몰라. 근데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오히려 수준이 훅 떨어지는 것 같단 말이지. 음. 그쵸. 그래서 소개팅을 하면 할수록 약간 남들한테 보이는 나의 수준이 이건가라는 생각을. 음, 생태계에 좀 괜찮은 남자들이 들어와야 되겠고. 와, 진짜 따로 떼서 생각했구나라고 생각 드는 게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친구들한테 한창 하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내가 여자를 좋아했으면 진작에 연애하고도 남았을 거라고. 근데 굳이 그걸 나눌 필요가 없다. 사업이나 자영업을 할 때 고객과 진상 고객 이런 거 만날 때 내가 어떤 비용이나 이런 수준을 낮추면 진상 고객이 올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비용이 올라가면 젠틀한 고객이 올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것도 똑같지 않나? 내가 어떤 그 이성을 만나는데 기준 같은 걸 낮춰버리면 짐승 같은 인간들끼리 보이는 거. 이 수준을 높여버리면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 아닌가. 전 약간 많이 만나면 기준이 생기겠지라는. 그러니까 그 말을 검증하려면 다른 영역에서도 그런 것들이 잘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쵸? 하나님 말대로 내 수준이 올라가면 기준이 생기는 거다. 네, 선후 관계를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네, 남성성 높은데 착실한 청년 하나가 지금 생각이 나서 연상인가 연하인가 지금 보고 있어요. 한 살 오빠네 남자다워. 근데 마초적이지 않아. 붓산 쪽이야. 동양 사람이네요? 네, 그치. 게다가 그러면 우리가 잔소리로 개입하기 은근 좋단 말이죠. 이렇게 결정사 쪽도 하나 생기는 건가요? 좋아요. 오늘 이렇게 떠들어 봤는데 어떠셨나요? 일단 되게 재밌는, 그냥 카페에서, 카페에서 연애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아, 방청객이 있는 게 굉장히 좋네요. 음, 존재감 충족되시나요? 네, 오, 방청객이 있는 게 굉장히 좋았고요. 어, 평소에 생태계에서 안 다루는 주제를 약간 심도 있게 다루는 느낌이라서 이 코너 앞으로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같은 얘기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었어요. 아, 연애라고 하는 환상에 되게 많이 빠져 있구나. 음. 네, 확실히 틀을 약간 깨서 다른 걸 이렇게 편입시켜서 이렇게 확장한 느낌. 내면 문제를 풀다 보면, 네, 남소도 이어질 수 있다.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결혼과 연애에 관해 이 세상이 주는 판타지 같은 게 있거든요. 마치 어, 구원처럼 여기는. 네. 아니에요. 실전이에요. 졸라 빡세요. 음, 그렇지만 그게 주는 안정감이 있거든요. 네. 사실 그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재밌었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어. 어쨌든 살아있어. 밥도 먹었어. 숨도 쉬었어. 그러면 충분해. 그러면 충분해.